강의는 입체 도형에 대한 것입니다. 입체 도형에 대한 것인데 이것도 수학적 공식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이제 입체 도형이라 하면 이런 것이 있죠. 구죠. 그 다음에 이것이 뭐 타원형으로 된 것도 있지만 하여튼 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통이 있죠. 원통. 이런 경우도 이제 밑면이 이제 타원인 경우도 있죠. 여기도 이제 이것이 타원인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원이죠. 여기서 원 혹은 바닥이 이 타원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원통형이 있고 그 다음에 뿔형이 있죠. 밑면이 이렇게 있고 밑면이 사각이든 원형이든 어떤 밑면의 모양이 있고 여기에 이제 한 점 위로 뿔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서 만들어지는 이런 이제 이 입체 도형이 있습니다. 이건 원이 되고 이건 이제 밑면이 사각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입체 도형으로 사면체 혹은 육면체, 12면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통 뿔은 그냥 아는 거고요. 이런 경우 여기가 이제 잘려가지고 나오는 그런 모양도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면체를 입체 도형을 볼 때요. 이건 잘 보세요. 이걸 보면요. 이게 면이 몇 개가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보여요. 그 여섯 개가 보이는데 이것이 12면체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구를 이런 그 입체 도형을 볼 때요. 앞에서 보면 하여튼 어느 쪽에서 이렇게 볼 때 이것이 이제 하나의 평면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평면으로 보이죠. 이것이 이제 12면체인데 앞에서 보면 하여튼 평면 아니에요? 평면으로 보일 때 그 면이 몇 개가 보이나를 세어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그러면 구는 말이죠. 이렇게 앞에서 보는 평면의 두 배의 그 면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앞에 이렇게 여섯 면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저 뒤쪽에도 여섯 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입체 도형은 그 전체 면의 반이 보여요. 이렇게 앞에서 보든 옆에서 보든 어느 방향에서 볼 때 이렇게 볼 때 그 전체 면의 반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섯 개가 보이니까 이거는 뒤쪽으로 또 여섯 개의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면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를 볼까요? 여기 보면 앞에 면이 몇 개 보여요? 하나, 둘, 이 세 면이 보이죠? 이건 뒤에 있는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앞에 보이는 것이 한 면, 두 면, 세 면이 보이니까 이 전체 이 입체 도형의 면은 그거의 두 배가 된다는 게 그래서 이게 육면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둘, 세 개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는요. 앞에 보이는 면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이게 보이는 거죠. 이거 뒤에 거는 안 보이니까 한 개 삼각형인 면이 이거 보이고 이게 두 개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로 따지면 이 뒤에도 두 개의 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사면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이런 이 저기 다면체 그 볼 때는요. 뭐 정면에서 안 봐도 돼. 아무 쪽에서 어느 쪽에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다섯 개, 여긴 세 개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제 면을 제일 많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이 보이는데 이게 다섯 개 보이네. 이런 거 정면에 보이면 하나 보이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헷갈리게 되는 거고 이게 돌려가면서 우리가 면을 제일 많이 보이게끔 보이죠. 그럼 여긴 세 개가 제일 많이 보여요. 여긴 두 개가 제일 많이 보이고 여기 보면 여섯 개가 제일 많이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12면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입체 도형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입체 도형을 보는 방법은요. 평면 위에서 보는 거예요. 수직 위에서 보는 거 혹은 정면 앞에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측면 옆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옆에서 보는 건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우측으로 보는 걸 기준으로 하죠. 뭐 좌측으로도 볼 수 있고 그래요. 하여튼 옆에서 보는 면, 위에서 보는 면, 앞에서 보는 면, 옆에서 보는 면 혹은 단면 어디를 잘라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단면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네 가지로 우리가 입체 도형을 보아요. 그럼 이렇게 그리면은
이게 네 가지를 다 그리면은 우리가 그 입체도형의 모양을 완전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면, 측면 같은 것도 이제 필요하면 좌측, 우측 다 그리기도 하고요. 단면도 필요하면 한 군데만 잘라는 게 아니라 한 두 군데 자른다거나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은 하여튼 이 네 개의 도면을 이 네 개의 이 면, 평면 이 네 개의 이 그림을 보면 말이죠. 우리가 입체도형을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로요. 뭐 이게 측면이 두 개, 보통에 두 개 그릴 수도 있고, 이거 뒷면도 그릴 수가 있어요. 여하튼 이거는 측면이니까 단면도 이제 하나를 잘라든 두 개를 잘라든 수평으로 잘라든 수직으로 잘라든 그래가지고 이 네 개의 그림을 그리면은 우리가 입체도형의 완전한 모양을 그릴 수 있고 그 내부 모양도 내부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입체도형을 보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요령이 있는데요. 평면을 이제 직선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복잡한 거는 이제 평면을 직선으로 보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그럼 여기서 그 AB 이 면을 직선으로 ABC 이 면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 거 해칭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빗금친 거. 이거를 이 면을 직선으로 보려면요. 어떻게 하냐면 평면의 한 면을 점으로 보면 평면은 직선으로 보인다. 이게 뿐만 아니라 평면의 한 변, 여기 변이 세 개가 있어요. 여기 세 개가 있는데 이 한 변을 점으로 보는 거예요. A, B가 겹치도록 이쪽에서 보는 거죠. 이쪽에서 한 변을 점으로 보면 이 평면은 ABC 평면은 직선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제 평면을 보거나 단면을 볼 때 이런 요령으로 보시면 돼요. 한 변을 점으로 보면 그 변으로 이루어지는 평면은 직선으로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ABC 평면이 이 직선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봤을 때 AB를 겹쳐서 한 점으로 보는 거죠. 한 변을 한 점으로 보면은 이 평면이 직선으로 보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요, 삼각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각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세 개의 삼각이라는 건 평면, 정면, 측면 이 세 개의 각도에서 물건을 입체 도형을 본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삼각이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평면 위에서 보는 각도, 앞에서 보는 각도, 옆에서 보는 각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위에서 보는 건 이 평면에 내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거예요. 다 평행으로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원통형 이게 원통이죠. 높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여기가 잘려나간 거네요. 그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보면은 이제 높이가 H고 이런 모양이 되는데 사각형으로 보이죠. 이 면이 이거고 요 면이 이렇게 되고 윗면은 이게 직선이 되고 윗면도 이렇게 직선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선이 뒤에 있어. 뒤에서 이 선이 쭉 이 면이 이제 하나의 선으로 보이게 되죠. 이 면이 하나의 선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뒤에서 안 보이니까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측면도예요. 측면도는 잘 보일 때 내가 여기에 이쪽에서 서서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그 그림이다 이게. 내가 이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걸 그리는 겁니다. 옆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옆에 서서 바라보면은 이제 여기가 위가 되죠. 여기가 윗면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밑면이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측면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측면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높이는 이 높이는 이것이 되겠죠. 이게 측면이에요. 측면. 내가 이게 옆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옆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면이 이렇게 나오고 이 면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윗면이 돼요. 여기가 윗면이 되고 여기가 밑면이 돼요. 여기서 옆에서 보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 선이 이제 실선으로 여기 이 면이 하는 게 실선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이 위에 여기서 보이는 것이 이 면이 보이는 거고 이것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뒤는 안 보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보이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옆면은 제가 이 옆에서 보는 거예요. 이 잘 저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옆에서 서서 보는 거니까 이런 모양이 돼요. 옆에서 내가 서서 본다니까 이것이 윗면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윗면이 되는 거고 이것이 아랫면이 되는 거고 이것이 측면이 되는 거예요. 이 측면도를 볼 땐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이 옆에 서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윗면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윗면이 되고 이것이 높이가 되고 정면도에서는 이것이 높이가 되지만 측면도에서는 이쪽 이 수평으로 그려지는 게 이게 높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옆에서 제가 보고 있으니까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예요. 정면도에서는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지만 윗면은 아래지만 측면도에서는 여기가 윗면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이제 위에서 보면 이렇게 뭐예요? 원통이 이제 이렇게 이런 원통이 이런 모양이 이제 반이 잘린 거예요. 그럼 앞에서 보면 이 선이 이렇게 되죠. 이 선이 이제 하나로 보이죠. 요즘은 하나지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거고 이 선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 보이니까 실선. 이것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보이니까 실선. 이것도 실선으로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것만 보면은 이 면이 어떻게 생긴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원으로 홈이 사각으로 이것만 보면 이게 사각으로 파진 건지 원으로 파진 건지 모르지만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파진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옆에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옆에서 보면 이 윗면이 이겁니다. 제가 옆에서 이거 본다, 내가 옆에 여기 서서 본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그리는 거예요. 옆에서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윗면이 이거고 아랫면이 이거고 그 다음에 이 선이 이제 이 면의 이 모서리 이 부분이 이제 쭉 여기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요 면은 뒤에서 보는 이면이 되는 거죠. 그렇죠? 뒤에서 보는 이면이 되고 또 요 부분은 뒤에서 보는 요 부분이 되는 거고 반반이고 앞에서 볼 땐 전체가 보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이면이 이면이 이 선이 나오고 이면이 이 선이 나오고 앞에서 볼 때는 이런 모양이지만 이제 안의 면을 들여다보면 이런 점선이 하나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걸 보면요. 원통형인데 속에 이렇게 잘렸네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그냥 사각형으로 보이죠. 윗면이 이거고 그 다음에 측면이 선으로 보이고 이 측면도 선으로 보이고 사각형이에요. 근데 이제 안에 이런 측면이 있죠. 이 잘린 면이 있는데 이것이 여기서 보면 직선으로 보이겠죠.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면이 하나의 직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에서 설명한 거죠. 면이 여기서 직선으로 보이고 여기서도 면이 직선인데 이게 보이지 않은 거니까 점선으로 그린 겁니다. 여기서도요. 옆에서 볼 때 우리가 다 시야 방향은 평행이에요. 평행으로 그리니까 이 옆면이 직선으로 보이고 옆면이 직선으로 보이고 이 윗면이 여기 직선 여기 윗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밑면이고 그 다음에 요선 이 면이 보니 여기서 선이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니까 점선. 이 선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니까 안 보이니까 점선 이렇게 그립니다. 이 모양은요 이렇게 된 모양이네요. 그럼 이것도 앞에서 보면 이 여기 점으로 보이지만 이건 실선이 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고 이 옆면이 실선으로 보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나의 선이죠. 여기서는 점으로 보이지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선이니까 실선. 보이니까 실선으로 그리고 이것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선이고 보이니까 실선. 또 이게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하고 이 면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면이 보이고 높이는 h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긴 내가 옆에 서 있다고 보고 그걸 그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것이 높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이 윗면이 되는 거고 그렇죠. 아래선이 밑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면이 하나의 선으로 보이겠죠. 면이 선으로 보이는데 뒤에 있으니까 점선으로 보이고 또 여기도 파선이죠. 잘린 선. 이것도 위에서 아래로 선이 내려가는데 이것이 점선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삼각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삼각법으로 그리면 물체의 모양을 우리가 아니고 바뀌고 다 완전하게 알 수 있어요. 이 그림 가지면 이 물건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삼각법이라서 삼각법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단면도가 있어요. 단면도라는 건 이제 이 잘린 면을 그리는 것입니다. 잘린 면을 그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잘랐다고 하면 이 잘린 면이 보이죠? 이 면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회색으로 표시했습니다만은 이건 편의상 하는 거고 원래는 이렇게 빗금선을 그리죠. 우리가 해칭이라고 그러는데 빗금선을 그려서 표시를 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회색으로 편의상 그렸어요. 여기 자르면 이 면이 보이겠죠? 이게 잘라가지고 이 면은 여기를 잘라가지고 이쪽에서 본다는 얘기예요.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에서 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건 수직으로 자르는 거죠. 수직으로 여기 칼을 대고 수직으로 자르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자르는데 여기 이게 이제 앞에서 본다는 얘기예요. 화살표는 내가 이 앞에서 본다는 얘기. 잘라서 앞에서 본다는 얘기. 여기도 이게 수직으로 잘라서 앞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잘린 면이 보이죠? 잘린 면이 이거예요. 이게 해칭이 빗금친 부분이 이게 실제적으로 잘린 면이에요. 안 한 건 여기서 이 부분은 이 면이 보이는 거예요. 요 면이 보이는 게 그냥 이게 하얗게 하고 또 여긴 잘렸죠. 잘린 면이 요거예요. 여기 해칭이라고 해서 빗금을 쳐줍니다. 그 다음에 또 보이는 건 이 면에서 이 면이 보이잖아요. 여기서 보는 거 잘라가지고 여기서 보는 거 화살표 있는 이쪽에서 앞에서 보는 거니까 이 면이 보이니까 이건 하얗게 나오고 여기 잘린 면은 이렇게 해서 해칭을 해서 이 세 부분이 잘렸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잘리고 여기가 잘리고 여기가 잘린 이것이 이제 앞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안 잘리면은 그냥 하얗게 보는 것입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잘라가지고 앞에서 보는 거예요. 위에서 잘라가지고 앞에서 보면 여기서 이만큼 잘렸죠.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여기 수직으로 내려오죠. 이 잘린 면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부분 여기 안 잘린 면이니까 그냥 하얗게 보고 또 여기서 잘린 부분은 이렇게 해서 해칭을 합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잘라서 앞에서 본다는 얘기예요. 화살표는 잘라서 앞에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면 옆으로 잘라가지고 이쪽에서 본다. 화살표 있는 쪽에서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위에서 자르고 혹은 수평으로 자를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수직면으로 자른 거죠. 수직면으로 잘라서 앞에서 본다. 이런 거지. 수직면에서 앞에서 보고 또 이거를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면은 수직면으로 잘라서 이쪽에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이제 단면을 잘라가지고 이쪽에서 본다. 이 화살표가 내가 어디서 이 보는 방향이 이쪽에서 본다는 얘기. 화살표 방향 쪽에서 이렇게 해서 단면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요, 두 개의 평면이 만나는 그 경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EF, BD 이렇게만 그려졌지만 이 평면하고 A, D, C 이렇게 연장이 되는 평면이 만났어요. 만날 때 만나는 그 선이 평면이 만나면 선이 만들어지죠. 만나는 그 선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선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공통이죠. 이 면에도 공통이고 이 면에도 공통으로 해서 만나는 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선을 우리가 이제 보는 방법이에요. 그럼 전에 설명했듯이 면을 선으로 보는 방법은 그 면의 한 변을 이걸 점으로 보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A에서 바라보면 B하고 C가 한 점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한 점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EFCB, BCFE 이 면이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한 변을 점으로 보면 그 점에 그 변이 속한 면은 선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이게 선이 그러니까 여기서 EF BC, EF CB 이 면이 이 하나의 선으로 보이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변을 점으로 보면 A, B, C, D 이 면이 하나의 선으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A, B, C, D 이것이 하나의 선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A, B, 이 선이 보이겠죠. 여기서는 E, B 선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 각은 그 만나는 그 두 면이 만나는 각은요. 이렇게 서로 직각 만나는 어느 점에서 이쪽으로 직각
이쪽 면으로 직각선을 그었을 때 만들어지는 각이 이 미연이 만나는 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선에서 어느 점에서 이쪽 면으로 직각으로 그었고 이쪽 면으로 직각으로 선을 만들었을 때 이 두 개의 선이 만들어지는 각이 이 평면이 만나는 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이죠. 이거 B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직각으로 바라보면은 BC라는 선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HG는 이렇게 직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직각으로 나오고 또 이 선에서 이쪽 면으로 직각으로 보냈을 때 그때 이 두 개의 선이 만들어지는 각이 이 두 평면이 만나는 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이죠. 이 사면체가 있습니다. 하나, 둘, 밑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뒷면이 있어가지고 면이 4개인 사면체입니다. 근데 이제 그림상으로 이제 위에서 봤을 때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처럼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그 사면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를 보는 방법을 면과 선과 그리고 그 각도를 면의 각도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이죠. 한 변을 점으로 보면 면이 선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A에서 보고서 BC를 겹쳐서 보면요. 이거 한 점으로 보면은 이거에서 만들어지는 B, C, D 이 면이 선으로 나타날 거예요. 선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A에서 보면은 여기서 BFC가 이제 한 점으로 보이죠. 겹쳐가지고 BFC가 한 점으로 보이고 이 변이 BC가 점으로 보이니까 이 면 BCD 면이 이렇게 선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BCD 면이요. BCD 면이 한 개의 선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밑면도 하나의 선으로 보일 거고, 요 모서리가 이렇게 선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수직으로 내리면 그 선이 뭐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럼 여기서요, 한 가지 볼 건 뭐냐면은, 자, 그럼 여기서 이 세타라는 각도가 눈에 보이죠? 세타라는 눈에 각도가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ABC 평면과 BCD 평면이죠. 요거 요 두 개 만나는 각도는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기 어느 만나는 점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꼭지점에서 쭉 수직으로 내리고 여기서도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 가지고 만나는 이 삼각형에서 만들어지는 각도가 이것이 사실은 이 면과 이 면이 만나는 실제 각도가 돼요. 이것이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BCD 면과 ABC 면이 만나는 각도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이죠. 우리가 이 각도는 뭐냐 이게. 그럼 이 각도는요. 여기서 볼 때는 이 A 방향에서 보는 각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타, 이 빨갛게 한 이 각도하고 이 각도와는 사실은 다른 각도예요. 이것이 실제 이 두 개 면이 만나는 각도고요. 이거는 옆에서 보는 실제 겉보기 각도예요. 그러니까 이 각도나 이 각도는 다른 각도입니다. 이 각도가 사실 달라요. 이쪽에서 보는 각도는 이 각도에 대한 옆에서 본 겉보기 각도이고 이 실제적으로 면이 만나는 두 개의 면이 만나는 각도 이 빨갛게 한 세타는 여기서 겉보기 하는 각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구별하시기 바래요. 이 각도하고 이 각도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 면이 이 두 개의 면이 만나는 각도는 얼마냐 하면 이 각도를 써야죠. 옆에서 보는 이 각도가 아닙니다. 이 각도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요. 이건 이제 정삼각형 면이 정삼각형 그려졌네요. 그래서 이제 정삼각형 사면체로 보이는데요. 사면체 그렸어요. 그럼 이런 게 꼭지점에서 여기서 꼭지점에서 이 정삼각형이니까 이렇게 할 때 중앙으로 직선으로 하면 이것이 다 만나죠. 정삼각형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A에서 바라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B에서 이 AB의 직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요. 어떻게 되죠? 이면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꼭지점 아니에요? DB 요 선이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꼭지점에서 DA
DA가 옆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선은 DC는 이 뒤에서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날 것이에요. 이렇게 보인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D, B, C, D와 A, B, C에 만나는 그 각도는 여기서 수직으로 그리고 여기서 수직으로 그렸을 때, 여기서 물론 이제 꼭점에서 만나지만 수직으로 그렸을 때 이것이 만들어진 이 각도가 이 두 면에 만나는 각도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겉보기 각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도나 이 각도는 다른 각도가 사실은 달라요. 이 각도하고 이 각도는 다른 각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직육면체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직육면체에 대한 것은 가끔 문제가 나오죠. 자, 여기서 H하고 A, C 이 세 점을 지나서 자르는 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 점을 지나는 자르는 면이죠. 그럼 여기서 돼가지고 비스듬하게 A를 지나고 C점을 지나서 자르면은 이 안에 이런 면이 생겨나가겠죠. 이런 면이 생길 거예요. 그럼 이 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A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AC를 한 점으로 바라본다고 하고 그림을 그리면 이 AHC 이 면이 한 선으로 보일 거죠. 선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서 바라본 걸 여기서 그리면 말이죠. 여기서 그리면 A가 여기가 되고 AC를 한 점으로 해가지고 바라봤기 때문에 AHC 이거는 한 선으로 보이죠. 그 왼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AHC 이것이 이 선이 이 면이 ACH면이 이 한 선으로 보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A에서 바라보니까 왼쪽으로 D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라보니까 오른쪽으로 B가 나올 거고, 높이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AC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D는 이쪽이고, 그 다음에 G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 C 위로 G가 있으니까 이 위로 G가 있고, 또 A 위로 E가 있으니까 A 위로 또 E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방향이 되니까 AC나 EG는 평행한 선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점으로 보입니다. EG 선도 하나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 선이 이 면이 한 개의 선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ACH 면과 이 바닥면이 있죠. 바닥면이 이루는 각도는 어떻게 우리가 잰다죠? 여기서부터 이 수직선을 내리고요. 또 여기서부터 수직선을 양쪽 면이 수직선으로 내리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 삼각형의 이 B변, 이 빨갛게 한 이 세타, 이 각도가 ACH와 그 다음에 이 밑면 ABCD가 서로 만나서 이루는 각도가 이렇게 되는 것이 어느 점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각도가 실제 각도가 되는 것입니다. 옆에서 보면 이거지만 이 각이 이 면과 이 삼각형 면과 바닥면이 만나는 각이 아니에요. 여기서 재가지고 이것을 계산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코사인 세타는 HI 분의 ID 이렇게 해서 코사인 세타를 이 각도를 재는 거예요. 여기서는 HG 어떻게 되죠? HA 코사인 세타는 HA분의 AD예요. 코사인 세타는 HA분의 DA가 여기는 코사인 세타고, 여기서는 코사인 세타는 HI분의 ID예요. 그러니까 이 값이 틀리니까 이 각하고 이 각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코사인 세타는 HC분의 D예요. HC분의 AD 이 각도가 이거고, 여기서 보이지만은, 그리고 여기 실제적으로 이 두 면이 만나는 각도는 HI분의 DI예요. 코사인 빨간 세타는 HI분의 DI 해가지고 HI분의 DI가 코사인 세타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위에서 바라보면 마찬가지죠. AC선이 이렇게 보이겠죠. AC선이 이렇게 보고, 위에는 이제 EFGH 이
F, G, H가 되고 밑면은 A, B, C, D가 되죠. A, B, C, D. 아래 윗면이 이제 겹쳐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선이 AC선인데 AC선은 ED선하고 같은 겹쳐 보이는 선이죠. AC, EG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HI선은 여기서 수직으로 내린 선이니까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수직으로 이렇게 나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빗변에 이런 거를 우리가 도면을 잘렸을 때 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각도는 H 코사인 빨간 세타는 HI분의 DI. 여기서 보는 겉보기죠. 겉보기고는 코사인 세타는 HA분의 AD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은 달라요. 그리고 이 면이 만나는 밑면과 이면이 이루는 각은 HI분의 코사인 세타 HI분의 DIID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구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이 밑면과 이 삼각형면 ACH가 만나는 각도는 이 각도입니다. 이거를 계산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이 세타를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구나 원통이나 이 뿔에 대한 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표면적이죠. 표면적과 최적을 구하는데 표면적은 4파이R 자승, 부피는 3분의 4 파이R 삼성. 이건 이제 우리가 흔하게 외워둬야죠. 표면적은 4파이R 자승, 부피는 3분의 4 파이R 삼성. 그래서 이제 미적분에서 부필 미분하면 면적이 나오죠. 그래서 이건 미분하면 3이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3이 앞으로 나오니까 4 파이R 자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필 미분하면 이제 표면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원통인 경우에는 이제 부피는 파이R 자승 곱하기 H 이렇게 되고 표면적은 이 파이R 자승 아랫면 윗면 두 개니까 2 파이R 자승이 되죠. 파이R 자승이 하나고 아랫면 윗면이니까 두 개고 그 다음에 이제 측면의 넓이는 이 길이 곱하기 h니까 길이가 이제 2파이R 아니에요. 2파이R이 이 원주의 길이고 그 높이가 h니까 옆면의 면적은 2파이R h 해가지고 이렇게 표면을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부피는 뭐죠? 밑면 이런 뿔, 원뿔, 사각뿔 이런 뿔은 부피는 3분의 1 밑면적, 아래면적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죠. 이건 뭐 이제 공식으로 그냥 외워두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요. 원뿔과 원뿔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 원뿔이 되고 여기 이렇게 잘린 거를 이제 원뿔 대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 두 개에 대해서 최적과 표면적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최적은요. 옆 밑넓이 아랫면 넓이 곱하기 h죠. 그 아랫면의 넓이는 파이 r 자승이고 그 다음에 h 곱하고 3분의 1이죠. 3분의 1 밑면 곱하기 높이가 3분의 1이고 밑면은 파이 r 자승이니까 파이 r 자승 높이 h. 최적은 이렇게 간단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면적을 구할 때는 옆면적이죠. 옆면적이 되는 거죠. 옆면적 밑면적은 안 말고 우선 옆면적을 구하면 옆면적을 구하면 이걸 이제 전개를 하면 이렇게 전개가 될 거예요.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이거 A가 돼 가지고 이 호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 호의 요 길이는 이 길이는 밑면에 이게 밑면 원의 이 길이 원주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여기서 폈으니까 말이죠. 피니까 하고 이걸 이제 마르면 이걸 이제 이 면을 꺾어 올려 가지고 말리면 이렇게 마르면 되죠. 이 면을 위로 세워 가지고 꺾어 가지고 쭉 마르면 이 모양이 될 거예요. 피면은 결국은 이렇게 돼 가지고 이 호의 길이하고 이 원주의 길이하고 같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면적을 계산하는 게 옆면적 아닙니까? 이걸 계산하는 게 옆면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건 뭔지 이 전체 원의 면적은 반경이 A니까 파이의 자승이죠. 파이의 자승이에요. 파이의 자승이고 그 다음에 그럼 이 내각만 알면은 이 면적이 나오는데 이 내각은 어떻게 되죠? 이 내각은 전체 둘레가
2파이 a죠. 그렇죠? 이게 a니까 이 전체 둘레가 2파이 a예요. 2파이 a고 이 부분의 길이는 얼마죠? 2파이 r이죠. 2파이 r. 그러니까 이 각도는 전체 2파이 a분의 요 길이 이게 2파이 r이라고 이 호의 길이하고 원주의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의 길이는 2파이 r이 되죠. 2파이 r. 전체는 2파이 a고 전체 2파이 a분의 2파이 r이 요 각이 될 거예요. 2파이 a분의 2파이 r이 이 각이 된단 말이다. 그렇죠? 전체 2파이 r이고 이것이 2파이 전체가 2파이 a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2파이 r이니까 그러니까 이 면적은 이 부채꼴의 면적은 전체 면적 2파이 a 자승 그죠? 여기서 반경이 되니까 2파이 a 자승에서 2파이 a 전체분의 이 부분 2파이 r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걸 계산하면 파이 a r 이렇게 됩니다. 파이 a r 이렇게 되죠. 이것이 연면적이 돼요. 그럼 밑면적은 파이 r 자승이죠. 파이 r 자승. 표면적은 밑면적 곱하기 연면적 파이 a r 그럼 파이 r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h는 어떻게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h는 옆에는 이렇게 되죠. 여기 r이고 a니까 h자승은 a자승 마이너스 r자승 루트 씌우면 되죠. 뭐 이거 옆에서 각도는 코사인 베타는 a분의 r 해서 이제 베타도 각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잘라진 거죠. 원뿔대인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자르면 r이 밑으로 내면 요 삼각형 이 삼각형에서 요 밑변의 길이는 라지 r 빼기 스몰 r 이렇게 되죠. 여기 r이고 여기가 r이니까 여기 보면 여기는 r 빼기 라지 r 빼기 스몰 r이 되죠. 요거 자승 플러스 b 이거 자승 곱하기 h 자승은 b 자승이 되죠. 그러니까 b는 여기가 h 자승 플러스 r 마이너스 r의 자승 이거 뺀 거니까 그래서 루트 씌우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b 자승은 h 자승 플러스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라지 r 빼기 스몰 r 자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루트 씌웠지만 그냥 자승은 b 자승은 h 자승 그 다음에 b 자승은 h자승 플러스 r 마이너스 r자승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그냥 이렇게 식을 썼고요. 그런데 원뿔대 최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도하고 하는 거는 좀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이게 공식으로 하나 썼어요. 3파이 그 다음에 이제 h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원뿔에 대해서 밑면적 같은 그런 것이 되는 거죠. 3분의 1 파이 h 우리가 파이에서 파이 이게 밑면이고 높이가 되는데 높이의 파이하고 요것이 이제 이 밑면에 대해서 r자승 플러스 rr 플러스 r자승 이렇게 쓰는 건데요. 이렇게 가지고 이번 불때 최적의 공식을 뭐 잘 안 나오지만 이렇게 한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다면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입체 도형이죠. 입체 도형. 다면체, 체적을 가진 도형이에요. 그럼 이제 이것이 이제 볼록한 다면체가 이게 안으로 찌그러진 그런 저기 다면체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볼록 다면체 다 이렇게 면이 밖으로 나오는 그런 다면체가 되기 위한 조건은 안으로 찌그러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볼록 다면체가 되기 위한 조건은 한 개의 꼭지점에서 3개 이상의 면이 접해야 되죠. 이게 꼭지점에 3개 이상의 면이 접해야지 꼭지점에서 2개의 면이 접하면 그건 뭐가 되죠? 뭐 공간이 나올 수가 없죠. 평면이 되거나 그래야 되니까 한 개 꼭지점에서 이렇게 3개 하나 둘 3개 이상의 면이 접해야 되고 요 꼭지점이죠. 여기 3개의 면이 접했어요. 이렇게 3개 이상의 면이 접해야 하고 어느 꼭지점에서 그 접한 면 이 면들의 내각의 합은 360도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이제 꼭점에 대해서 이 각 면들의 내각의 합이 360도나 그 이상이 된다면 360도가 되면 이미 벌써 평면이 돼버리죠. 평면이 되기 때문에 이 최적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좀 여기서 보면 뒤쪽으로 이렇게 꺾여야지 이 볼록한 타면체가 되는 거죠. 360도보다 이게 크면은 360도가 되면 이게 평면이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세 개가 합한 요 값이 360도보다 작아야지 이렇게 여기서 이제 뒤로 이렇게 오므라들겠죠. 이제 앞으로 보면 튀어나오는 이제 볼록한 면이 될 것이고 이게 뒤로 이렇게 꺾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360보다 작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것은 무슨냐면 360가 되면 이제 평면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 여기서 이제 한 정오각형이라고 보자고요. 정오각형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경우에 말이죠. 정오각형이 여기 이제 세 개의 면이 하면 이거 정오각형 하나가 어떻게 되죠? 하나 이거 108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접하면 210도가 되고 이 세 면이 접하면 108도 곱하기 3하면 324도가 될 거예요. 이 세 개 면에 이거 합한 것이 324도가 된다면은 이건 평면이 아니고 이렇게 뒤쪽으로 오그라든 것이 돼요. 그러니까 볼록한 면이 나와서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네 개가 정사각형 정오각형 면이 여기 네 개가 해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네 개가 된다면은 108 곱하기 4 하면은 432, 360도가 넘으니까 이런 형상은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최대로 만들 수 있는 거는 평면이 될 때가 최대가 되는 거고 그거보다 작아지면 오그라드는 건데 만약에 이것이 360도가 되면은 안 돼. 360도보다 커다란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360도가 되면은 요 내각이 요것이 만약 이게 108인데 3개까지 되면은 324가 돼가지고 3824, 324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볼록하게 이게 면이 만들어지는데 4개가 된다면 360도가 넘으니까 그런 건 만들어질 수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오가 긴 경우에는 이렇게 3개의 면까지만 만들어져 가지고 볼록한 면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4개 되면 360도가 넘으니까 안 되는 거죠. 360도가 되면 평면이 되고 그보다 넘는 데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삼각형인 경우 정삼각형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정삼각형 면이라면 말이죠. 정삼각형 꼭지점에서 한 60도니까 몇 개까지 그 면이 만날 수가 있겠어요? 60도니까 정상 60도니까 5개까지 꼭지점에서 만나면 300도가 되니까 이렇게 오그라든 볼록 튀어나오는 면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정사각형이 3개가 5개까지 모이면 이렇게 볼록하게 돼가지고 뭐 원뿔 같은 그런 형태가 되겠죠. 5개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요. 300도니까. 근데 6개가 되면 360도가 되니까 6개가 꼭지점에서 60도짜리가 6개가 뭐 평면이 돼버리니까 이건 최적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지점에서 이 내각의 합이 360도 미만이 돼야지 이것이 볼록한 면이 돼서 다면체가 되지 360도가 되면 평면이 되고 그 이상의 각도는 나온다는 건 얘기가 안 되죠.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어떠한 조건에서 정삼각형의 경우에 내각이 60도이므로 다면체를 만들 경우에 한 꼭지점에서 5개까지 면이 접할 수 있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6개가 되면 360도가 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이걸 이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 그 부피가 있는 최적이 있는 그 다면체를 만든다면요. 3개까지는 9, 3, 27, 270, 300도 360이 안 되죠. 그러니까 3개까지는 그 면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4개가 되면 9, 4, 3 평면이 돼버리니까 이 최적이 나올 수가 없죠. 최적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정사각형인 경우에는 한 꼭지점에서 3개까지 된다. 이거 3개까지 면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앞뒤로 해가지고 육면체가 되는 것이죠. 정오각형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도 3개 있죠. 4개가 되면 벌써 430, 320도가 넘으니까 이 오각형의 경우에는 면이 3개 이상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2개 될 수 있죠. 2개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개까지 되죠. 4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320보다 작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정삼각형에는 60도니까 한 꼭지점에서 5개까지 그 정사각형 면이 만날 수 있고, 또 정사각형 경우에는 90도니까 4개면 360도가 안 되고 한 꼭지점에서 면이 3개가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오각형 경우에는 이것이 하나 108도니까 3개까지 이렇게 면이 만나서 다면체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정다면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정삼각형 한 면이 정삼각형으로 만들어지는 경우에는요. 한 꼭지점에서 3개의 면이 만나는 면이 한 꼭지점에서 3개의 면이 만나면 3개의 면이 만나가지고 여기서 이제 하나, 둘, 3개 이면, 두면, 뒤에 면에 3개의 면이 만났죠. 3개의 면이 만나는 면이 그래서 이제 4개가 되는 이게 하나가 되죠. 이 청사면체가 되고, 또 여기서 한 꼭지점에서 하나, 이면 하나, 이면 하나, 뒷면 하나 해가지고 3개의 면이 만났어요. 그런 이제 정사면체가 될 수 있고, 또 한 꼭지점에서 4개의 면이 만날 수가 있어요. 4개의 면이 만나도 6 곱하기 4 60도 곱하기 4하면 240도니까 360도가 안 되니까 입체가 만들어져요. 그럼 4개가 만들어지면 위에 4개, 아래 4개 해가지고 정팔면체가 나올 수 있죠. 또 한 꼭지점에서 5개의 면이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정삼각형인 경우에는. 왜냐하면 하나가 60도니까 5개 만나면 300도밖에 안 되죠. 그냥 5개가 만나요. 그러면 이건 어떤 면이 되냐면 이런 경우는 정이시면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꼭지점에서 5개가 만나가지고 이 다면체를 최적이 있는 형태를 만들면 정이시면체가 된대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인 경우에는 한 꼭지점에서 몇 개까지 만날 수 있죠? 3개까지죠. 9, 3, 27, 9, 4, 360은 안 돼요. 그러니까 3개까지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사각형이 이렇게 하나, 둘, 3개까지 이 꼭지점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4개 만나면 안 되죠. 평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정육면체가 된다는 얘기고, 정오각형의 경우에는 한 꼭지점에서 3개까지 만날 수가 있어요. 4개가 만나면 360도가 넘으니까 이런 건 있을 수도 없고요. 그 3개 만나면 여기 324도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3개를 만나면 이런 경우에는 정 12면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정다면체가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러한 식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V 빼기 2 더하기 F는 2 이렇게 나와요. V는 이제 꼭지점의 수의 그 vertex라는 이제 영어 단어의 약자인데, 꼭지점의 수에서 변의 수, 이건 엣지 변의 수죠. V 꼭지점의 수에서 변의 수를 빼고, 그 다음에 F는 face, 면이라는 얘기, face, 얼굴이지만 우리가 좀 면이죠. 이걸 더하면 2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꼭지점의 수에서 변의 수를 빼고 거기다 면의 수를 더하면 2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꼭지점이 몇 개? 하나, 둘, 셋, 4개죠. 4에서 변의 수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이죠. 변의 수는 6이에요. 꼭지점에서 변의 수를 빼고 면의 수는 면이 몇 개죠? 하나, 둘, 저 뒷면, 밑면에서 4개. 그래서 4 빼기 6 더하기 4 하면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육면체 보면요. 육면체 보면 여기서 꼭지점의 수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입니다. 그 다음에 변수는 이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또 여기 하나, 둘, 셋, 넷에서 12가 되고요. 마이너스 12. 면의 수는 하나, 둘, 셋, 뒤쪽으로 하나, 둘, 셋, 6개예요. 그래서 8 빼기 12 더하기 6 하면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면요. 이거는요.
어떻게 되죠? 꼭지점의 수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가 이렇게 이제 꼭지점의 수가 이제 이건 20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20개고 그 다음에 이제 변의 수는 이걸 다 더하면 이런 경우에 이제 30개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미연의 수는 12개, 12면체에서 이 어떻게 더하면 2가 된다는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다면체에서는 이런 공식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V 꼭지점의 수에서 변의 수를 빼고 미연의 수를 더하면 그 값은 항상 2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